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성남시 분당구 을선거구의 후보자 방송 연설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설회는 공직선거법 제82의 2, 제5항에 의거해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연설회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해서 개최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연설회는 기호 8번 민중당 김미라 후보, 기호 10번 무소속의 이나영 후보, 기호 7번 우리공화당 최지민 후보의 연설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연설 제한 시간 10분 드리고요. 연설 시간은 후보자가 연설을 시작한 때부터 계산을 하고 연설 시간 종료 1분 전 그리고 10초 전에 경고 등을 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설 시간 10분이 경과되면 마이크도 작동이 중단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할 때 다른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든지 비방 발언 삼가 주시고 기타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8번의 민중당 김미라 후보의 연설부터 청해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1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민중당 기호 8번 김미라입니다. 4대 성남시 시의원을 하면서 코로나 전담 병원인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활동해 왔습니다. 민중당은 창단된 지 2년밖에 되지 않는 정당이지만 과거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의 명맥을 잇는 진보 정당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희 민중당의 비례 후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중당 비례 1번 후보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민중당이 3%의 지지를 받으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국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민중당 2번 후보는 농민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식량 자급의 위협을 느낀 나라들이 식량 수출을 금지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민들에게 농민수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든 정당이 바로 민중당입니다. 비례 3번 후보는 25살의 청년 후보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접 국회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국난에 처해 있습니다. 감염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장 힘들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해고가 되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가 되었다는 뉴스가 종종 들리기도 합니다. 재벌들은 정부에게 법인세를 인하해 줄 것과 함께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에게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코로나 재난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이탈리아는 6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하는 해고금지법을 통과시켰고 나라에서 어려운 기업에게 고용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고를 하지 않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중당은 온 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 제도로 코로나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는 것처럼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서 일회성 재난수당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실적은 바닥인데 임대료는 그대로입니다. 민중당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재난 시 임대료를 50% 감면하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최대의 문제는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자산이 대물림되면서 자식들마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위 1%가 모든 부의 25%를,
상위 10%가 모든 부의 66%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상위 1%는 다이아몬드 수저, 상위 10%는 금수저, 나머지 80%는 흑수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산층은 무너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치솟는 부동산의 가격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1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국민 평균 자산 2억 8천만 원에 20배가 넘습니다. 미래통합당은 42억 6천만 원, 더불어민주당은 36억이었습니다. 54%가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70%가 지난 4년간 자산이 평균 5억이 증가했습니다. 10억 이상 증가한 사람도 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정당, 금수저 정당으로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바꿀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억 5천만 원의 연금을 받고도 오히려 부동산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해온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서민의 삶이 어려운지 알 수 있겠습니까? 20대 국회의원들의 법안 처리율도 낙제점입니다. 10개 법안 중 단 2개의 법안만 통과가 되었습니다. 입법을 하지 않는 국회는 저는 식물 국회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귀족 국회를 서민들의 국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80년 동안 거대 양당에게 정치를 맡겨왔지만 우리 서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중당은 불평등을 타파하고 우리 서민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중당은 재벌들의 비영업용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빚을 탕감해주고 무상대학의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3년간 재벌들이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불로소득은 66조라고 합니다. 6조 원이면 무상대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평균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공정한 사회를 꿈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중당은 국회에 가면 N번방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해도 양형이 1년 6개월밖에 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 소유만 해도 피해자 1명당 15년의 형이 선고됩니다. 처벌 입법을 총선 이후로 미룬 국회,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판사도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오히려 실수로 들어간 사람에게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예외로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0만 원을 전자화폐로 바꿔서 입장한 사람들이 어떻게 실수로 들어갈 수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신매매나 다름없는 N번방 확실히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미국의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90%에 이르는 국민들이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도 행위로에도 불구하고 결국 협정문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올해 주한미군에게 들어간 정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조 5천억입니다. 여기에 더 5조를 더 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9조 1천억, 나라 예산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먼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당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결렬시켜야 합니다. 남북은 공동선언을 통해 영원히 전쟁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냉전의 산물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중당을 지지하면 노동자, 농민, 청년이 국회에 진출해서 서민을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선택, 선명한 진보정당 기호 8번 민중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호 8번 민중당의 김미라 후보의 방송 연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무소속의 이나영 후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호 10번 무소속 이나영 후보의 방송 연설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분당 구민 여러분. 저는
기호 10번 이나영입니다. 저는 소속 정당이 없습니다. 무소속 후보입니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역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무소속이면 힘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양말이 하나씩 구멍이 날 정도로 지역을 오가면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경기도의원 재선이라는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는 탄탄대로만 같았던 정치적 행보를 놔두고 이렇게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이유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지방 분권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적시적기에 예산과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우리 그 피해는 중앙에서 또 지방으로, 지방에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많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뭘 하는 거냐?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 이념에 대한 논쟁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현장의 목소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아우성을 칠 때는 저희는 정당의 이권, 반대를 위한 반대, 정권 유지를 위한 목소리가 아닌 바로 저희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사명감이고 엄중한 민심의 뜻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지역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거 안정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은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저희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기호 10번 이나영 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 위주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서 우리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분당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30대 중반이 되었으니 분당도 3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 옷을 입어야겠죠.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공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 기호 10번 이나영 하겠습니다. 재건축, 리모델링 통해서 노후주택 정비하고 신규 주택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좀 그만 좀 걷어라. 세금 걷어서 퍼주기식 정책하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 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조세 정책은 보유세, 거래세가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지라도 우리 일반 서민들의 서민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호 10번 이나영 하겠습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해서 조세 부담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부분입니다. 아마 많은 후보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분당이 1기 신도시이니만큼 도시계획이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이용 계획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분당은 30년이 다 가도록 도시가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저 기호 10번 이나영이 하겠습니다. 오리역 하나로마트 부지에 SRT 역사를 신설 추진하고 복합개발을 통해서 복합몰을 조성하여 교통의 요충지 또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재구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방향으로 진출을 했을 때 판교 IC까지 돌아서 안 가고 바로 톨게이트 인근 부분에 진출로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셨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호 10번 이나영이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톨게이트 인근에 분당 진출로 만들겠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 분당동, 구미동, 새골, 그리고 국내동 주민 여러분들 교통 소외 지역으로 많은 고충받고 계십니다. 판교 트램으로 불리는 도시철도 2호선과 유치하고 또한 서울 지하철 8호선 분당 5포간 연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부분입니다. 교육 부분에 앞서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부분입니다. 저희 분당에는 휴양시설이 없습니다. 적어도 용인이나 광주까지는 나가셔야지 가족 단위의 캠핑을 포함한 휴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호 10번 이나영이 하겠습니다. 구미동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에 양재 시민의 숲과 같은 수준으로 분당 구민의 숲을 조성해서 가족 단위의 캠핑이 있는 휴식과 삶이 있는 도시로 재구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자동 백현유원지 부지에 보면 일산의 킨텍스나 코엑스처럼 마이스 산업단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분당 마이스역까지 함께 저 기호 10번 이나영이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에 들어올 바이오 헬스 허브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우리 SRT 잠깐 얘기 드렸는데요. 그 SRT와 복합몰이 들어오면서 우리 상인 여러분들 피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첨단 기업과 그다음에 청년 창업 지원 단지를 법원 부지에다가도 함께 유치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은 사실 정부에서 창의적인 인재 기르겠다고 해서 진행하는 자유학년제 혁신교육 사실 실효성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초등학교, 중학교 자유학년제 통해서 일제고사식 시험 폐지한다, 아이들 절대 공부하는 약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중고를 겪죠. 수행평가는 수행평가대로 해야 하고 학원 가서 입시 준비해야 하고 아이들 잠잘 시간 부족합니다. 저 기호 10번 이나영이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 현실에 맞는 교육 시스템 재정비해서 우리 아이들 이중고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사고 특목고 우리 정부에서 폐지시킨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자사고와 특목고등학교가 처음에 설립 취지대로만 간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사회 만들어줘야 합니다. 저 기호 10번 이나영이 자사고 특목고등학교 원래 취지대로 갈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자사고 특목고등학교 부활시켜 선택할 수 있는 사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란 그렇습니다. 국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개인의 야욕과 정당의 이권이 아닌 바로 국민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인의 소명이고 정치인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당 정치의 발전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기호 10번 이나영,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 저 기호 10번 이나영, 바로 현장에서 자라왔고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일꾼으로 저 기호 10번 이나영과 함께 우리 분당 주민 여러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저 끝까지 정당의 이익에 대한 목소리가 아닌 주민의 목소리, 우리 삶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진짜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마음과 몸 많이 상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열심히 뛰어서 저도 지역의 보탬이 되는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호 10번 무소속 이나영 후보의 연설을 들으셨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제5항에 따라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등을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기호 7번 우리공화당의 최지민 후보 연설이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정치인과 정치 지망생들이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저의 이름은 최지민이고 우리공화당의 기호 7번 출마자입니다. 지난 수일간 저는 트럭 위에서 분당구 곳곳에서 좌파 독재 몰아내는 젊은 우파를 외쳐왔습니다. 저는 미금역 근처에서 어떤 아이들에게는 과외 선생이었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다 그만두었고 일용직과 계약직을 전전하였고 비정규직이었고 몇 년간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근로자입니다. 저는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며칠 동안 좌파 독재 몰아내는 젊은 우파를 외치며 분당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은 도를 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규탄이었고 스스로를 우파가 아닌 중도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며 도망친 비겁한 정치인들에 대한 비탄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작 탄핵 이후 갈 길을 잃은 듯한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현실에 대한 절망이었습니다. 또한 언젠가는 싹터야만 하기에 누군가는 내일을 향한 희망의 씨앗을 던져야 한다는 일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잘못 태어난 것처럼 스스로의 신념을 숨겨야만 하는 고독한 우파 국민들을 대표해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이들은 마치 우파 국민들이 사라져야 할 죄인인 것처럼, 구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수구적폐인 것처럼, 어떤 치료되어야 할 병증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우파는 죄인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우파 국민들이 무언가를 잘못하였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힘든 시간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했고 우리의 가족들을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지켜왔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내년이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그 어디서도 희망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좌파들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정권을 적폐로 규정하고 끌어내렸고 지금 박 대통령은 마땅히 밝혀진 죄가 없는 채로 국정농단이라는 사실이 아닌 누명을 쓴 채로 3년이 넘는 시간을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찬탈하고 난 뒤에 문재인 씨가 한 일이란 우리나라를 사실상 중국과 북한에 팔아넘기고 경제와 외교와 안보를 고립시켜 국민의 삶을 수렁으로 몰아넣어가는 일이었습니다. 퍼주기 정책을 남발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민의 눈을 멀게 한 다음에 국민의 목을 조르는 정책을 남발한 것이 문재인 씨와 그 좌파 독재 정권이 해온 일들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매국노이고 토착 빨갱이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우파가 있습니까? 선명한 우파 정당이 있습니까? 좌파들이 큰 목소리로 자기 정치 성향을 말하고 다녀도 우파들은 지금까지 묵묵히 고개 숙이고 말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마치 우파 정당을 지지하고 우파 색채의 정치 성향을 갖는 것이 죄악인 것처럼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맞는 말이 비수가 되어 꽂히고 일신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저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신념이 같은 사람들의 곤란을 외면하고 그저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언제나 정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타협의 말들에 부딪혀 왔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우파들이 아주 천천히 시간을 들여 좌파들에게 밀려나게 된 현실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파 국민들은 더 몰릴 수 있는 곳이 없이 되었습니다. 우파 국민들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은 좌파들의 말을 들어주고 달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책임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우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될 책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이 무성의한 정치를 혁파하고 위선의 가면을 벗기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여러 좌파 정당들이 좌파 성향의 국민들을 보호하듯이 우리도 우파 정당도 그러기만을 바라왔고 그랬어야만 했습니다. 좌파들은 철저히 이념에 입각해 정치적 갈등을 만들고 정책들을 만들어 왔는데 그저 광범위한 분야에서 끝없이 크고 작은 사회적 대결을 벌이며 희생양을 만들어 왔는데 우파 정당들은 과연 그러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제 결사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신념에 당당해질 때만이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치 성향이 없는 전문가들이, 어떤 집단이 아닌 개인인 전문가들이 정치 걱정 없이 스스로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나라, 국가가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나라, 국민들이 더 편안하게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성남시 분당구 을선거구에 약 10만 5천 가구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이 배송되었습니다. 저는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틀 밤을 새우면서 그 책자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망친 경제를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우리나라, 제대로 발전하는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매 선거마다 지역 표심을 홀리기 위해 화려한 공약으로 치장하거나 지역 공약으로 유권자의 눈을 가린 뒤에 대한민국을 망치는 표결을 하는 일들은 이제 그만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부동산 악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괴롭게 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악법들이 분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가 분당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분노하는 국민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문재인 씨가 만들어낸 각종 부동산 악법에 대한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들을 일괄적으로 철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날개를 달아줘야만이 대한민국은 다시 소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방치된 구 내 부지들의 첨단기술 교육을 포함한 복합교육시설을 만들어 분당이 제2의 발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역경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부족한 정치인들의 견해에 주민들의 의견을 보태는 것도 정치인들의 소양입니다. 또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용기 있고 행동하는 정치개혁의 중심에 분당을 올리는 것도 우리 모든 국민들의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 어떤 정치인들이 타협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마저도 타협을 하신다면 대한민국은 버티는 힘을 잃고 비로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파도 이제 용기를 내어 행동해야 합니다. 우파도 이제는 당당해져야 합니다. 우파도 이제는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스스로와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강하고 멋진 행동하는 진짜 우파를 기다려왔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진짜 우파 정당을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기호 7번 우리공화당 최지민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파 국민의 저력과 용기를 증명하겠습니다. 국민을 괴롭히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용기 있고 행동하는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려온 젊은 우파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치인들은 이 말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7번 우리공화당 최지민 후보의 연설까지 들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성남시 분당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아름방송이 제작 방송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성남시 분당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와 연설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토론과 연설이 유권자 여러분의 후회 없는 선택을 돕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와 연설회는 4월 10일 낮 12시 아름방송을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가 있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나 네이버 TV,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를 통해서 선거 당일까지 다시 보기를 통해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